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한도전 진로탐색 기업가 정신 5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100승.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나를 알고 상대방까지 알게 되면은 100전 100승 한다는 말인데요. 여기 지금 화면을 보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보이죠? 애플도 보이고요.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기업을 분석하라.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어떤 혁신을 일으켰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파악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회사를 창업할 때 보다 더 나은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업을 대비하는 수업 분석이란 것을 오늘 배워볼 텐데요. 수업 분석이란 뭐냐? 정의를 한번 내리자면요.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등의 4가지 관점으로 구조화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강점, 약점, 어떤 기회가 왔는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또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법으로 기업의 전략과 사업화 수립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수압 분석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선생님이 한번 예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씨랑 영탁이 보이죠? 자, 이 두 친구가 한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가 됐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가 내가 영탁이보다 어떤 점이 낫고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수업 분석을 해본 거죠. 자, 첫 번째, 임영웅 씨의 강점. 강점이라고 지금 파악한 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영탁이보다는 잘생긴 것 같아. 스트렝스, 강점이라는 거죠. 친구보다 내가 더 잘생김. 영탁이보다는 잘생겼다라고 지금 분석을 한 거예요. 수업 분석 중에 첫 번째, S, 스트렝스, 강점을 분석한 거고요. 자, 두 번째, weakness, 약점. 그렇다면 내가 영탁이보다 약점은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영탁이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나는 아직 군대에 안 갔어요. 내가 만약에 또 군대에 가게 되면은 또 여자친구를 만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큰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opportunity, 기회. 영어로 이제 기회라는 뜻인데요. 영웅이가 생각했을 때, 그녀는 유독 나랑 대화 시 잘 웃어. 그러니까 나한테 긍정의 신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자, 세 번째, opportunity, 기회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협, threat. 그녀가 다른 남자 단둘이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영웅이가 영탁이랑 그녀가 단둘이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커피숍 가가지고 단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영웅이가 불안한 거죠. 이게 위협이 되는구나. 이 영탁이가 큰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느껴진 거죠. 어때요, 여러분? 수압 분석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압 분석이라는 것은 타 브랜드, 회사, 제품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전략과 사업화 어떤 방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실제로 기업에 대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또 준비한 기업이 글로벌 거대 기업 아마존이에요. 여기 지금 사진 보세요. 여기가 어딜까요?
벽에 아마존닷컴이라고 써있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1994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 사무실이에요. 지금은 글로벌 거대 기업이 된 아마존이 초창기 때만 해도 이렇게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1994년에 월스트리트 들어봤죠? 뉴욕에 금융가에서 이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사표를 냈어요. 근데 그 사표를 내고 창업을 했는데 그 계기가 우연히 잡지에서 저런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인터넷 1년 새 2300배 성장. 자, 94년도만 해도 선생님도 94년이면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인터넷 속도가 지금은 이제 5G까지 왔잖아요. 그 당시 사진을 한 장 다운받는데 몇 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몇 분. 그 용량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 사진 다운받는 것도 지금 한 번에 사진이 한 번에 다 나오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듯이 사진이 한 줄, 사진 한 장이 만약에 10줄 정도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한 줄씩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30조 있다 한 줄, 또 30조 있다 두 줄, 또 30조 있다 세 줄. 이렇게 칸칸이 나눠 가지고 사진 한 장이 보여지는데 몇 분이 걸렸던 거죠. 엄청 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지면서 저런 잡지에서 이제 기사가 난 거죠. 1년 새 2300배가 성장했다는 말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만큼 인터넷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사표를 쓰고 95년에 온라인 도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시초인 거죠. 사실상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초창기 때 아마존 홈페이지예요. 근데 홈페이지 여기 자세히 보면은 2.5 밀리언 타이틀이라고 적혀 있죠. Save up to 40%.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선생님도 이 1995년도 당시에 이제 뉴스에도 났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아니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온라인으로 책을 판다? 과연 팔릴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은 기존에 서점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서점이 있잖아요. 교보문고, 뭐 영풍문고, 대형 서점이 있는데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좀 읽다가 마음에 들면 사고 그러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과연 책이 팔릴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1995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세요. 물류, 창고, 신선 배송, 이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까지도 이제 집에 배송해주는 서비스고요.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드론으로 배송도 하죠. 아마존고, 지난번에 영상으로 봤죠. 무인 상점, 핀테크, 이제 금융까지도 지금 진입을 했어요. 아마존페이, 삼성페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디지털 콘텐츠 유통, IT 기기, 유통 판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대비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약 9천억 달러. 여기다가 이제 1200원 원 환율 계산하면은 어때요? 수백조 원의 지금 기업이 된 거죠.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이란 기업에 대해서 수업 분석을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강점. 전 세계 상대로 온라인.
이게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접속만 해가지고 아마존 서비스를 지금 받을 수 있잖아요.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 해외 직구 한번 해봤어요? 해본 적 있어요? 자, 이거 사진 보세요. 이렇게 큰 사진으로 한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지금 보이는 사진이 아마존 창고예요, 창고. 창고인데 지금 뭐 세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수만 가지 물품 종류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이제 해외 직구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뭐 나이키 신발 같은 거, 뭐 폴로, 티셔츠, 옷 같은 것들을 해외 직구로 통해서 국내보다도 조금 더 싸게 한 20%, 30% 정도는 싸게 직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한 1년 전쯤에 대한민국에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보통 해외 직구는 배송료가 따로 붙거든요. 최소 10불 정도 붙는데 무료로 배송을 해줬단 말이에요. 특정 기간 동안에. 일종의 이벤트인 건데 이런 침대라던가 뭐 배라던가 뭐 오토바이크라던가 굉장히 대형 물건들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건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아마존이란 기업이 지금 뭘 다뤄요?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다루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한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앞으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료 배송을 할 것인지, 어떤 물건들을 판매를 할 것인지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여차하면은 아마존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어요. 한국으로 진출해서 이런 거대 창고들을 한국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직배송을 하기 때문에 배송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한국에다가 회사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점, 전 세계를 상대로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존의 최대 장점인 거고요. 두 번째로 기회를 한번 볼게요. 여기 사진 보면은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지금 이게 바로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4차 산업혁명 대비 굉장히 발빠르게 미래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게 지금 기회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우주 여행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도전하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됐고요. 세 번째로 약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어발 산업이라고 들어봤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메인인데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됐고 자리를 잡으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산업까지도 손을 대는 거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빵을 만든대요. 베이커리 산업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지금 베이커리 산업 뭐 1등을 달리고 있는 SPC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브랜드가 뭐예요? 파리바게트죠. 근데 현대라는 회사가 갑자기 현대 바게트라는 빵집을 만들었어요. 이 대기업이니까 마케팅 능력도 있고 어떤 그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SPC 파리바게트랑 또 경쟁을 붙으면은 또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럼 누구 손해예요? 둘 다 손해죠. 둘 다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어발 이런 문어발식의 이런 문어발식의 기업 운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빵집, 파리바게트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작은 가게의 사장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점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게요.
기존의 노하우가 없으니까 현대가 베이커리 산업에 진출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도 다양한 지금 분야에 도전하고 있고 합병도 시키고 다른 작은 회사들을 합병하고 있는데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석이 지금 약점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위협, 스레트라고 하죠. 자, 여기 사진 보면은 글로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애플, 삼성, 뭐 구글이라던가 뭐 LG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래 산업이라는 먹거리를 위해서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옆에는 애플이 있고 또 삼성이 있어요. 또 구글이 있어요. 누가 더 먼저 나를 제치고 치어 나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애플이 나보다 더 먼저 우주 여행 산업이라던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개발해가지고 먼저 글로벌 산업을 성장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존 기업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스왑 분석을 해봤는데요. 스왑 분석을 함으로써 아마존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으며 약점이라던가 위협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회사를 창업할 때 특히 아마존이랑 비슷한 회사를 나는 창업하고 싶어. 아마존이 다루고 있는 이런 제품 서비스에 대한 회사를 창업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아마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마존이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점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압 분석의 어떤 목적은 바로 이런 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과제로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에어비앤비가 성공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수압 분석을 통해서 에어비앤비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은 뭐고 기회는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어떤 것들이 위협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통해서 다음 시간까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요. 강점, 기본적인 강점은 글로벌 공유 숙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힌트를 더 줄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항공산업, 숙박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에어비앤비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교실에서 만나게 되면은 마지막 시간에 회사를 창업해서 그 회사의 창업 아이템을 제작을 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혁신회사 창업하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회사명 짓기,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름을 짓기 전에 나는 무슨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창업할지를 정하고 그 회사의 이름을 짓는 것이 여러분들의 또 해야 될 일이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CJ 시푸드라는 회사 브랜드 로고가 있죠. 자, 여기서 CI라고 컴퍼니 아이덴티티, 회사의 그 정체성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이름을 지을 때 그 회사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회사를 창업하면은 그 회사가 어떤 서비스,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가? 이 물건을 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해야겠죠. 이 소비자, 타겟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10대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야.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님, 5, 60대 부모님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어.
딱 정확한 소비자, 목표, 타겟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창업 아이템이 결정이 된다면요. 이 물건들을 그럼 어떻게 알려야 되고 어떻게 잘 팔아야 될까? 마케팅 전략. 마케팅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케팅을 정의하자면요.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기본적으로 TV CF 광고를 할 수도 있죠. 이런 네이버 같은데 배너 어플 광고를 할 수도 있죠. 또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인쇄 광고물, 편의점이라던가 어디 인쇄 광고라던가 그런 간판들 같은 거 본 적 있죠. 이런 홍보 활동이 바로 마케팅 활동에 포함되는 거예요. 회사의 최대 매출, 이익을 위한 전략이 바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금 창업해가지고 마케팅 활동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해서 컨셉, 구체화를 시키는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종이에다가 지금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것들을 지금 그려보고 있죠.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다 그려보기도 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메뉴를 개발할 때 올데이 브런치로 이런 식의 컨셉을 정해서 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뭐 빵에는 뭐가 들어가고 토마토라던가 양파 뭐 계란이라던가 피클 이런 식의 재료를 나열해서 이 제품이 과연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탄생이 될 것인지 판매가 잘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프로토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또 정의하자면요. 시제품이 나오기 전에 제품, 미완성 버전,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초기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토타입까지 완성해서 고객 검증, 사업화 아이템, 시제품 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마지막 시간에는 실제로 제품을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컨셉 아이템을 정하고 실제로 제품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기본 아이템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 기본 아이템은 IoT, 사물 인터넷 기반 바탕의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드라는 뜻이 아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재료를 선생님이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 달린 혁신 아이템을 만들어 보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자, 첫 번째, IoT 사물 인터넷 블루투스 스피커 기술을 융합시킨 회사의 아이템을 제작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의 컨셉을 잡아 구체적인 설명을 기술하세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전까지 과제가 창업 아이템의 컨셉을 잡아서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학교 등교시 동아리 수업에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무엇을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단, IoT 블루투스 스피커의 기능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그 재료를 조립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혁신 아이템과 결합해서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이번 기업가 정신의 최종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에서 수업 분석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에어비앤비라는 기업도 분석해 보고요. 실제로 회사를 창업해서 회사 이름도 지어보고 또 앞으로 시제품,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야 하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회사를 창업하고 물건까지도 제작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